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36년 근무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고요. 지금 62세입니다. 지사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지사장 이제 공단이 본부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이렇게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관장이죠. 빵빵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어디 가서 제가 골프를 치거나 뭐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퇴직하기 전에 생활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차분하게 다 제 자산 또 수입 규모 앞으로 쓸 생활비를 한 퇴직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꼼꼼히 체크를 꼭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전에 쓰던 소비 수준과 좀 다르죠. 그래서 6개월을 쭉 항목별로 다 기록을 해놓고 문화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네, 경조사 이게 확 줄었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소비 그 패턴이 나오잖아요. 맞벌이 부부를 했기 때문에 둘 다 국민연금을 최대로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거 둘이 합치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거는 추가 자금으로 해서 퇴직금에서 매월 얼마씩 IRP에서 빼고 연금 받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면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고, 만약에 내가 살다가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일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재산은 뭐 집 있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집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화 필요하면 뭐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은 퇴직금 두 사람 다 어쨌든 길을 쓰고 중간 정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뭐 집을 이렇게 뭐 갈아타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최초 청약한 아파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남들 아파트 오르니까 그냥 오른 만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 퇴직금을 두 사람 걸 합치면 그 자금이 몇 억 정도 되니까 그걸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년 근무하니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지 않죠. 월급이 저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금액이 훨씬 적죠. 마음은 부자입니다.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이제 국민연금 가입돼 있고, 저는 개인연금은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냥 저축하는 식으로. 그리고 애들한테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 미혼이라서 아직도 좀 돈이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월급이 안 들어오고 연금도 아직 안 나오는 약간 크레바스 상태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제 요구는 못 하는데, 제가 딱 단호히 얘기했죠. 너희들 돈으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녀들 결혼해서 집 마련해주고 이러려면 노후자금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애들 학교 다닐 때부터 단호히 집은 없다, 결혼하고 이러면 새빵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라. 필요하다면 일부 금액을 도와주는 거는 내 형편 봐서 그렇게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했죠.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는 국민연금 다닌다고 가서 말도 못했어요. 몰매 맞을까봐. 그때만 해도 엄청 욕먹고, 또 나라에서 다 갖다 써가지고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친인척 분들까지도 심지어는 이제 너무 그런 직장을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긴 했었죠. 근데 10년 정도 지나서 최초에 그 특례 가입하셨던 분들이 연금 타기 시작하면서 연금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집안에 국민연금을 수혜받는 사람이 한 명 정도씩은 생기다 보니까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당신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에 50% 이상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어찌 보면 좀 자부심도 있었어요. 지금은 금액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용돈연금이다, 그전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처음부터 가입할 때부터 채워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2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노자금에서 기본적인 생계, 원래 연금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재테크를 해서 많이 주고 이런 게 국민연금의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이 노후에 기초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에다 3층연금으로 보통 설계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불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금 내는 부담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때 돼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250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한 20, 30만 원 정도? 그게 금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서구 선진국에 이런 게 뭐 100년 이상씩 연금을 운영했던 나라들이 다 지금도 연금을 주고 있는 상태고 또 기금 고갈에 대한 부분을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기금 고갈이라는 게 기금이 고갈돼서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쌓여있던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는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수급 연령을 이제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뒤로 가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받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연금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법 개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노후준비 관련된 제도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연금제도가 가장 유효한 제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갈 시기를 뭐 2050년이다, 2060년이다, 어느 시기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매년 추계를 하게 되고 어느 시점이든 쌓여있는 기금은 바닥이 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때는 보며 내는 게 지금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세 수준 정도로 우리도 이제 거의 뭐 소득의 한 막 40,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운영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한 번씩은 거쳐갔을 권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다 거쳐가는 상태죠. 대민운무 할 때는 안티 사태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단계도 있었거든요. 신나 같은 거 갖고 오셔갖고 뿌리기도 하시고 심한 흉기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약간 곤란한 고객분들은 본인 고집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납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특히 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부과를 할 때 자기 소득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 자료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무조건 지사장 나와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제가 지사장 할 때는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사장입니다 하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시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가 거기서 왜 밥값도 못하고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국민연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욕의 종류가 많은지 좀 몰랐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욕을 막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배지를 다 달고 다녔잖아요. 80년, 90년대 그때는 퇴근할 때 다 띄고 다니고 그랬어요.